더 뉴 K5 가솔린 2.0 모델입니다. 외장은 인터스텔라 그레이, 요새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죠. 외관의 제일 큰 변화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앞부분. 스마트 키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거의 측면부에 다 있습니다. 잠금 버튼 짧게 한번, 홀드 버튼 3초 이내 길게. 여기 깜빡깜빡하면 시동이 걸린 거죠. 자, 측면부에서 두 번째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가 나옵니다. 다시 집어넣는 것도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 거 버튼. 요새 기아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이 데일라이트 보고 스타 맵 디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라이트를 켜볼게요. 오토로, 항상 오토로 해놓으셔야 돼요. 라이트는 오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말이 많은 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보면 약간 요게 좀 길게 나와서 좀 그렇다, 차 모양이. 근데 어찌 보면 잘 어울리면서 차가 커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차가 너무 울상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라이트까지 켜지면 좀 자세가 확실히 더 멋있습니다. 앞부분은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더.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버티컬 윙 타입이라고 하는데 EV6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이 부분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죠. 실내 인테리어는요, 샌드 색상의 인테리어예요. 그레이 톤도 나는데 밝은 샌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차는 등급이 시그니처에 거의 풀옵션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꽤 낮아요. 그래도 K5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시트 포지션 때문에. 저는 차를 약간 낮게 타는 편이라 포지션이 좀 낮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려서 뭐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나온다든지. 수동 길게 누르면 트렁크 열리고, 어떤 차들은 길게 눌렀다가 떼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차 같은 경우, 승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어야만, 계속 누르고 있어야만 저렇게 트렁크가 닫힙니다. 그리고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누르고 있다 떼면 돼요. 그 차이. 소나타하고 완전히 이란성 쌍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습니다. 파워트레인 똑같고요. 전장은 소나타가 0.5cm 더 크고 휠 베이스는 K5가 1cm 더 크고 대동소이합니다. 모양 때문이죠. 이 모양 때문에. 이제 한번 타보고. 실내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길게 들어와 있고, 열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꺼져 있다가 닫으면 보세요,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이거 참 예쁘게 잘 만들었네, 이런 부분. 자, 이제 운행을 하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리프트 된 K5. 중형 세단에 이것도 보여드리러 가야겠다. 자, 보세요. 앞에 저기 멀리 헤드라이트 보이죠? 헤드라이트 높이가 현재는 저 높이인데, 지금 헤드라이트 여기 보시면은 레벨이 0으로 돼 있잖아요. 저 높이가 0이에요. 0. 자, 0에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 내려왔죠. 이렇게
이렇게 쓱 올라갑니다. 잠깐 그거 보여드리려고. 기존 K5하고 거의 뭐 비슷하죠.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외관 디자인 부분 많이 바뀌었고, 실내도 좀 바뀌었죠. 제원은 잠깐 보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스마트 스트림 2.0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최고 출력 160마력에 20토크, 가장 노멀한 중형 세단의 어떤 스펙 파워 트레인이죠. 실제로도 보면 K5하고 소나타는요 그냥 형제 이란성 쌍둥이 딱 그렇죠. 파워트라인 똑같고 외관만 좀 다릅니다. 이란성 쌍둥이를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똑같아 거의. 그런데 커가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도 약간씩 달라지는 것처럼 시끄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조용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건 어떻게 오너가 차량을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런데 2.0 가솔린 엔진의 이 세단은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운전을 해도 다 비슷비슷해요. 차가 그만큼 차가 완성도가 높고, 단지 이 K5는요 별명만 바뀌면 되는데 별명이 안 바뀝니다. 이 과학 5옥이라는 이 별명 때문에 차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독감연비가 12.2km 쏘쏘하죠.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연비가 14.1km. 실제로는 운행을 해보면 연비는 더 잘 나와요 사실은요.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풀옵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옵션이 썬루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가가 3,803만원.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 하이브리드가 아니니까. 자, 지금부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가볼게요. 바로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속도를 올려가지고 80도로인데 90으로 세팅을 했어요. 차간거리는 2단계로 세팅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지금 차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들어오네요. 자, 여기가 80도로예요 그래서 앞 차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NSCC잖아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자 카메라를 인식해서 속도를 줄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능은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은 앞에 트럭이 있어가지고 그냥 트럭 따라 속도를 자기가 혼자 제어해서 갑니다. 안 그러면 이 카메라 보고 자기가 속도 알아서 줄이겠죠. 자, 그리고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하고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적용된 거. 그전에도 이렇게 디자인은 비슷했어요. 근데 어떻게 달랐냐, 그전에는 이 클러스터 하우징 안에 계기판이 쏙 들어가 있었죠, K5가.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일체형으로 길게 바뀐 거. 네, 그렇게 디자인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가 많이 바뀌었고, 인포테인먼트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한 번 더 보도록 할 텐데, 카니발이나 소렌토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OTA 무선 업데이트 되잖아요. 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요 어디까지 되냐면, 지금 현재 되는 게 기본적으로 뭐 안전운행 정보는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ADAS 기능도 이제 무선 업데이트 OTA로 업데이트가 다 됩니다.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게 앞뒤 서스펜션이 더 개선이 돼 가지고 훨씬 더 주행 질감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타다 보면은 느껴지는 거죠. 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속도는 줄여지니? 아이고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약간 비가 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에는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을 조금 지향하라고 제가 하고 싶은 이유가, 날씨가 좋으면 전면부에 이 그 레이더 커버 같은 거 있잖아요. 센서 커버들이 날씨가 좋으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물방울이 맺혀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씩 오작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전면부에 차선 인식 카메라도 이제 약간 빗물이 묻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와이퍼로 닦으면 되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이런 날은 좀 지양을 하자, 요 기능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NVH 이런 것들도 조금씩 개선이 됐습니다. 아주 미비한데 뭐 가속 소음 이런 게 뭐 52에서 51로 눈에 크게 보이지 않지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뒷좌석까지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런 노이즈가 좀 개선이 됐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타보면 이제 그런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 라이드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패들 시프트로 회생 제동을 한다든지. 요건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가 수동 모드예요, 수동 모드. 자, 패들 시프트 한번 써볼게요. 주행 중에 플러스를 짧게 누르면 현재 주행하는 속도로 딱 단수가 바뀝니다. 현재 3단이고요 올릴 수도 있고 4단으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2단 이렇게 2단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처럼 이 매뉴얼 모드를 쓰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잘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눌러놓고 쓰다가도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안 만지고 놔두면 혼자 다시 오토 모드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이제 보통은 추월을 할 때, 어디 추월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뭐 쓴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키 2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저 멀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죠? 이것도 원래는 8인치였어요 8인치였는데 10인치로 좀 더 바뀌었습니다. 네, 조금씩 개선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팅. 핸들 먼저 조작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쪽에 있던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바뀌었죠. 가장 많이 쓰는 타입으로 바뀌었고, 여기는 대신에 지문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요것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할 때 지금 이렇게 앞차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세팅을 해놨다가 앞차 출발하면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은 무조건 뭐 버튼을 누르거든지 악셀을 밟아서 이렇게 해제를 해가지고 따라가잖아요. 이것도 그냥 세팅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네요. 나 아직 키고 가고 있나? 그러네. 아직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앞에 차. 아이고야. 전방 추돌 경보를 할 때 핸들까지 드르륵 해줍니다. 햅틱 기능이 있어서 좀 더 경고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시내에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더 힘든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통 문화가 그래요.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고 깜짝이야. 자,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교통 질서가 선진국일수록 잘 지켜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잘 지켜지고 미국도 잘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는 건 아니지만 가본 사람들이 그래요. 잘 지켜진다고. 그러면 교통 문화가 발달된 곳에서는요, 방향 지시등을 켜거나 했을 때 확실하게 차를 비켜준단 말이에요. 딱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교통 문화가 하나 있어요. 옆 차로에 차가 앞에 가고 있는데 깜빡이를 켰잖아요. 기가 막히게 악셀을 밟아줍니다. 그래서 이 차선 변경을 할 때 굉장히 초보분들이 애를 많이 먹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의 경쟁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교통 문화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그 EV9의 HDP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더 시기를 늦췄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교통 문화가 이 반자율주행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조금 더 지연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문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통 문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여유가 좀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바쁠 때는 굉장히 급하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안전운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무튼 요거 되게 신기하대요. 요거 이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요것도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뭐 나침반 있고, 칼렌더, 스포츠 정보, 날씨, 뭐 내비 조그맣게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좋네요. 요거 서라운드 뷰가 계속 켜져 있어요. 얼마나 이게 이제 카메라를 계속 사용하긴 하지만 전기를 더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차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운전하시면 훨씬 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페이스리프트된 K5 잠깐 시승을 해봤고요. 차는 뭐 워낙 좋습니다.
별명이 아쉬울 뿐이지 차는 정말 훌륭한 차고요. 그리고 이제 소나타하고 정면 대결을 할 텐데 디자인 쪽으로 원하시는 차를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은 뭐 똑같습니다. 성능은 똑같으니까 디자인 쪽으로 소나타를 타든 K5를 타든 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타셨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여기서 만지는 게 편하다 운전하면서 하시면은 K5, 아니다 나는 핸들만 잡고 핸들에서 컬럼을 편하다, 소나타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페이스리프트 된 K5 가솔린 모델입니다.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